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3학년도 광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름들을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종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K가 25인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표본 평균의 기대가 표본 평균의 분산 물어봤는데요. 모집단하고 표본 사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점검해 가는 거죠.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과 같습니다 라는 얘기니까 20이 되겠고,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게 되면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5분의 25 해서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합해서 21 이렇게 처리가는 내용, 공식 형태로 되어 있는 모집단하고 표본 사이의 관계 살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분산이 표준 편차가 좀 나온 거죠. 이렇게 루트 5x 이렇게 되면 변수 변환이죠. 그럼 루트 5 시그마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게 이제 10루트 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시그마 x 값이 10 이렇게 처리돼서, 그럼 분산을 구하게 되면 100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항분포에서 분산을 좀 어떻게 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npq 이렇게 좀 곱하기 가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은 이제 n하고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좀 곱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결과가 10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50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n 값은 9 곱하기 50 이렇게 처리 되겠죠. 그럼 450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번 바른 답이 되겠죠. 주어진 부분들 변수 변환 간단하게 좀 처리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항분포에서 평균 분산 어떻게 구해가는지 이런 내용들이 학습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변수 변환 형태의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3배 기대값에다가 빼기 1, 요 결과가 2다 이런 얘기니까 이항시키고 계산하게 되면 이게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 이런 건 변수 변하면 4배 이렇게 처리되죠. 분산 처리되겠고 3은 없어져요.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분산이 또 4분의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분산 구해갈 때 이게 이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런 형태로 계산이니까, 문제에서는 제곱의 평균을 물어봤죠.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분산에다가 평균 제곱을 좀 이렇게 더하게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4분의 1에다가 1을 좀 더하게 해서 4분의 5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4분의 5, 3번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 변수 변환 확실하게 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 내용.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역시 또 분산 구해가는 절차,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연산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4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정비분포를 따를 때 평균하고 그 다음에 그죠? 변수하고 이 차가 k 시그마보다 작을 확률이 나와 있습니다. 8, 9, 0, 4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절반 해주면 4, 5, 5, 2 이렇게 처리되는 거군요. 이런 값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에서 이제 z값 좀 더 살펴갈 텐데, z값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거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2배에서 처리해 갈 수가 있죠. 이렇게 처리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시그마 분의 k 시그마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표준화식 자체가 시그마 분의 x-m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요 결과 자체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여기 분자 있는 부분들이 여기 또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 가지고 시험칙을 써가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 돼 있어 가지고 0부터 해 가지고 2배 처리한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8904의 절반 부분들이 4452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가는 내용. 그러니까 시그마 분의 k 시그마 이런 부분들인데 당연히 k 값이 되겠고, 이게 이제 1.6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2번에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 절대값 형태로 표현돼서 살짝 좀 낯설 수 있는데, 표준화식 자체를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주어진 부분들이 분자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 판단해 주면 되겠고, 양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2배 해서 0부터 이렇게 처리가는 이런 과정들 조금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표하고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1년 독서량 했더니 표준 편차가 5권인 정규표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N명 추출해가지고 조사한 결과 10권일 때 실내 구간을 열심히 구했죠. 실내 구간 부분들을 구하게 되면 X바 더하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알고 있느냐 점검해가는 거죠.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처리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권이라고 좀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은 문제 주어진 부분 보니까 Z 지금 95%,
1.96으로 계산하겠죠. 1.96. 루트 n 모르는 거겠고 시그마가 좀 건수가 좀 나와 있죠. 5건이다 그랬으니까 5 이런 형태로 표시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계산 결과가 0.49 이렇게 처리된가요? 해서 이제 계산해 가면 되겠죠. 196 곱하기 5 부분들하고 그러면 이제 루트 n 부분들하고 49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좀 약분이 되지요. 4로 좀 약분되나요? 이렇게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루트 n이 4, 5, 20 이런 형태가 좀 처리되는 거니까 n 값을 구하면 뭐 400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 구간식 자체를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주어진 정보 그대로 좀 대입을만 해주면 깔끔하게 좀 관계식이 나오는 거니까 실내 구간과 관련된 내용은 이 실내 구간식 쓰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가면서 대체해가면 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모평균하고 모평균의 차가 되어 있죠. 이렇게 이 차 부분들이 이게 이제 0.5 이하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요것도 이제 뭐 표준화 과정이 되겠죠. 차 형태가 되는데 8664 되겠습니까? 4332 이런 부분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네요. 뭐 확률을 좀 이렇게 좀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때 우리가 이제 표준화식 자체는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된다는 요 사실들을 좀 기억하게 되면요. 요 역시 또 2배 이런 형태로 해서 z값 자체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런 형태로 처리하면 되겠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2분의 1 이런 형태로 해서 요 결과가 요 그대로 들어온 거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4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8분의 루트 n 이런 계산 결과 지금 z값은 1.5가 되는 거죠. 2분의 3 이런 형태니까 루트 n은 12 이렇게 처리돼서 n값은 144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앞쪽에 정규분포 형태의 이론하고 뭐 거의 똑같은데 우리가 모집단에서 이렇게 추출해서 계산하게 되게 되면 표준화식 자체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간다는 거 또 좀 더 정확하게 이게 표본 평균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주어진 식의 약간의 그 차이 나는 점들을 좀 정확하게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새로 개발한 품종 사과 평균 200, 표준 편차가 10인 정유포를 한다고 합니다. 이 과수원에서 포장하는 데는 25개의 사과를 좀 더 포장하죠. 4,920g 미만인 것은 판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4,920은 25개의 사과니까 한 개 사과 무게를 가려면 나누기를 좀 해야 되겠죠. 20으로 좀 나누기 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에 나누기를 좀 해야 되네요. 빼면 242 이렇게 처리 들어가고 이때는 좀 얼마 들어가? 9가 들어가나요? 9, 45 그다음에 2, 9, 18에 22 이렇게 처리되면 되고 7에 그다음에 또 얼마인가요? 17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6 해서 2, 6, 12에다가 5, 6, 30, 10, 150 이렇게 처리되는 거 있고 그럼 또 200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8이 되는 거예요. 58, 40에다가 28, 16, 200 이렇게 처리 되겠죠. 그래서 196.8g 이렇게. 평균이 이제 이렇게 미만이 되면 판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되겠죠. 상자를 하나 딱 선택했는데 판매 대상일 확률이네요. 와. 그럼 이제 X바 자체가 196.8 이상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준화 과정을 좀 열심히 거쳐야 되겠죠. 루트 n 5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가 10g 이렇게 처리되니까 10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걸 또 여기서 또 200g 좀 빼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2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2가 되는 거니까 z값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1.6이 되는가요? 마이너스 1.6보다 좀 크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4, 4, 5,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 뭐 0.5를 좀 더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9, 4, 5, 2 이런 형태 4번이 바란답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한 상자 부분들이 이게 지금 하나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5개 들어있는 표본이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고 표본 평균을 좀 구해가는 과정. 그래서 표본 평균 형태를 이용해서 처리해 나중에 이제 계산해 갈 수 있겠다. 이런 내용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모평균 표준 편차 정규표를 따른 모집단에서 36인 표본을 좀 추출해서 표본 평균 75를 좀 구했습니다. 실내 구간 95%를 열심히 구했을 때 구간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계수를 물어봤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 뭐 75가 되겠죠. 그다음에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로 계산한다는 이야기.
75 빼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부분들 우리는 요 z 루트 n분의 시그마만 잘 계산하면 되겠죠. 99%는 2.58을 써라고 했으니까 2.58에 그 다음에 루트 n 36 곱하기인데 6분의 처리해주면 되겠고 8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3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일단 3으로 나누는 것부터 계산해 볼까요? 3, 8이 24 이렇게 쳐야 되고 3, 6, 18 이렇게 쳐야 되겠죠. 또 4를 좀 곱하기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4, 6, 24, 4, 8, 32, 33.5 뭐 이런 형태가 계산되는가요? 여기 이제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죠. 75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3.54만큼 이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한 75 자연수 개수에다가 오른쪽에 3개 왼쪽 3개 해서 전체는 7개의 자연수가 있습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어이구 38이 24 48 30 3.44네요. 아, 익숙스럽네. 자, 초진 부분들은 이제 일단 뭐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숫자 좀 빠뜨리고 계산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실내 구간과 관련된 내용인 역시 실내 구간 식을 좀 세워놓고 문제 주어진 거에 대처하면 되는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요. 침착하게 대응해가면 좋겠습니다. 한 개의 주 사이를 한번 던져서 나오느니 6의 약수가 된다. 6의 약수가 되면 뭐 그러면 1, 2, 3, 6, 3분의 2가 되겠군요. 3분의 2 확률이면은 1점을 얻고 약수가 아니면 2점을 얻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런 게임을 288번 반복해서 얻은 점수라고 했는데 점수가 이렇게 좀 커져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점수는 나온 횟수가 y라고 처리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288번에서 y가 안 나올 때는 그럼 또 이게 또 2점을 얻은가 이런 형태의 점수를 얻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y 플러스 이가 얼마인가요? 28이 16 이렇게 처리되겠고 56인가요? 56이 57 이렇게 처리되겠죠. 해서 576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 값이 지금 이제 뭐 396보다 좀 이제 크다 이런 얘기 됐으니까 횟수는 이 양식에다 작거나 같다. 또 열심히 빼야 되는데요. 180이 되나요? 180보다 작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지금 이제 주 사이를 288번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항분포 288번 되겠고 3분의 1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나올 확률 3분의 1을 형태로 해서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정기분포를 좀 따라가겠죠.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니까 3, 9, 27에다가 3, 6, 18인데 또 2를 또 곱하니까 192 이런 형태가 되겠고 3으로 나누는 192에서 또 3으로 나누니까 3, 68에다가 4 이렇게 처리되니까 되니까 8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 이때 이제 180보다 작은 확률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y 값이라고 해서 180보다 작은 확률을 구해가게 되면 표준화 과정을 좀 이렇게 거쳐갔을 때 8분의 180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11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요거 뭐 작은 거 구해가나 큰 거 구해가나 똑같은 거니까 요거 이제 1.5 이런 형태에서 계산하면 되겠죠. 4332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그러면 0.5에서 4331을 뺐으니까 0 그럼 얼마가 668 이렇게 쳐야 되나요? 2번이 바른 답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시행 횟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하고 얻은 점수 부분들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 이제 약간 이제 두 가지로 좀 병행되면서 이게 서로 연관성 있는 거라서 이게 좀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점수 얻는 과정 나온 횟수를 저 y라고 했을 때 점수 얻는 부분들 이것이 396점부터 높이려면 횟수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횟수가 180보다 작습니다 라고 구해서 우리가 이항분포랑 이렇게 연결시켜서 풀어가는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는 평균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주어진 부분들 정규분포만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m이 있는데 m 플러스 2까지 이런 부분이죠. 이런 확률들은 좀 구해가야 되는 건데 2분의 1 오른쪽에 있는 걸 보니까 2분의 1 좀 빼버리고요. 나머지 부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 하고 다음엔 또 똑같이 이렇게 m으로 봤다라고 했을 때 m부터 이렇게 12-m이죠. 할 때 이 확률 이렇게 나온 이 두 분이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그럼 뭐 이 두 개의 숫자 m 플러스 2 부분들하고 12-m 부분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n 값은 5입니다라고 평균을 구해갈 수가 있겠죠. 아주 재미난 표현이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음 부분들 열심히 또 이제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평균이 5라는 사실을 좀 이렇게 구했는데 5 마이너스
2 시그마 이렇게 됐으니까 평균에서부터 2 시그마만큼 떨어진 이런 부분들, 그보다 또 작은 쪽이죠. 이렇게 부분되니까 곧바로 이제 2 시그마 0.477이 이렇게 이용해서 굳이 뭐 표준화를 하지 않더라도 풀 수가 있는 그런 내용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시그마 형태로 보여준 데 있어서 우리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게 됐을 때, 그죠? 5 부분들은 이제 m이라서 이제 소거가 되는 거겠고, 마이너스 2 시그마 부분들,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를 좀 곧바로 구해갈 수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477 이렇게 되는데 이거보다 좀 작을 확률을 구해가는 거죠. 그러면 0, 2, 8 이런 형태로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식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모양이 뜻하는 바를 이렇게 좀 정규분포 모양을 좀 이용해서 이게 뭐 같아야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구해야 할 부분도 이런 부분을 구해가는 거구나, 이렇게 뜻을 좀 파악을 하게 되면 연산을 조금 줄여가면서도 어느 정도는 좀 가볍게 처리 가능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확률 밀도 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에서 갖고요. 양수 a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다음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주어진 부분들은 이건 직선 형태죠. 0에 대해서 뭐 대칭 구조고, 0을 집어넣으면 뭐 a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을 좀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1 대입 마이너스 1 대입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3분의 1 a가 되겠군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사다리꼴 넓이 형태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2배 해주고 한쪽만 그으면 되는 거죠. 사다리꼴 넓이 윗변 아랫변 a 더하기 3분의 1 a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높이 1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서 확률을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3분의 4a가 1이니까 a 값은 4분의 3에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죠. 이때 이제 다음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2a를 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3 되겠고, 지금 그게 또 역수니까 뭐 3분의 2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분의 2, 그러면 뭐 큰 쪽을 구해서 빼면 되겠죠. 그러면 1 빼기, 그럼 또 사다리꼴로 해야 되겠네요. 2분의 1에다가 여기가 3분의 2 되는 지점인데 3분의 2를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3분의 2, 9분의 4, 9분의 5, 9분의 5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더하기 3분의 1a, 그 다음에 높이 3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a 값이 계산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9분의 8a가 되죠. a 부분들이 a 값이 뭐 4분의 3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2에다가 3분의 2인가요? 그러면 1 빼기 2분의 1, 3분의 2, 3분의 1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9분의 1을 빼는 거니까 9분의 8 해서 처리하면 되겠죠. 해서 최종 연산을 구해가는 내용 9분의 8, 5번이 바른 답이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뭐 절대값 살짝 돼 있지만 뭐 1차 부분들이니까 가볍게 메모해서, 연속에서는 이제 중요한 개념이 이제 넓이가 확률입니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넓이가 확률입니다라는 개념이라서 뭐 전체 넓이 구해간 것이 그 부분들이 1이다 이렇게 좀 처리한 거니까 이 내용을 이용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해가는 것도 이제 확률이니까 역시 직선 아래에 있는 넓이를 좀 구해가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6개의 숫자 0, 1, 2개고 2는 3개네요. 6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6개의 숫자로 만든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했는데 선택한 숫자가 1과 1 사이의 2 개수네요. 1과 1 사이의 2 개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확률을 좀 구해야 되니까 전체 개수를 좀 이제 각각도 조사부터 해야 되겠네요. 6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3팩토리얼 되겠고, 맨 앞에 0이 오면 안 되는데 0 온 것까지 다 계산했으니까 0이 안 오는 경우를 0이 오는 경우를 빼면 되겠죠. 그럼 5팩토리얼에 또 2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6, 5, 4, 2 하나 좀 지워지면 되겠고, 그럼 60까지에다가 5, 4 또 2 하나 좀 이렇게 약분하면 되니까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는 뭐 50까지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되게 이제 변수 자체를 좀 살펴볼 때 전체 이제 50분의 1에서 이제 확률 구해가면 되겠죠. 1과 1 사이에 2가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면 0, 그 다음에 하나 올 때, 2개 올 때, 2가 3개 있으니까 3개 올 때까지 있네요. 와, 이거 좀 다 조사해야 되는 거죠. 안 온다는 얘기는 일일이 붙어 있는 거겠고, 0, 2,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요건 또 이게 묶어서 나열하는 건데, 그럼 전체는 하나, 둘, 셋, 5개의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0이 맨 앞에 오는 경우 4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이렇게 좀 빼주면 되는가요?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5, 4, 20에다가 그 다음에 4를 쭉 빼서 이제 16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16 되겠고, 요게 0이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뭐 또 마저 계산해 줘야 되겠습니다. 요건 뭐 4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그럼 또 네 가지 되는데요. 이건 뭐 4팩토리얼, 3팩토리얼 안 해도 되겠죠. 네 가지. 그래서 가지수 20가지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확률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가 하나 오는 경우는 2, 0, 1, 2, 1 이렇게 처리하고 0, 2, 2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하고 1, 0, 2, 1 하고 2, 2 이렇게 되는 부분들 또 이렇게 두 가지 좀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처리해 주겠고 0이 맨 앞에 오는 거니까 3팩토리얼, 2팩토리얼 때 열심히 또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12, 3 빼서 9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요거는 나일 가지가 3가지 이렇게 처리하니까 그냥 또 12가지가 되네요. 아유 큰일 났습니다. 요것도 1, 2 곱하기 6 이렇게 돼서 15가지입니다라고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와, 이런 부분들 또 안에서 둘이 또 자리 바꾸는 것도 생각해야 되나요? 와, 신경 써서 계산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 사이에 2가 2개 오는 경우 이렇게 묶어져 있고 0, 2 이렇게 좀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2 나열되는 건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0이 그냥 할까 하나 둘 셋 나열인데 0이 맨 앞에 오면 안 되는 거니까 전체 나열 가지수 3팩토리얼에서 0이 오는 이 팩토리를 빼서 뭐 네 가지가 되나요? 네 가지입니다라고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0이 좀 오는 이런 경우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여기 나열 가지수가 있네요. 여기 나열 가지수가 세 가지고 나열 가지수 두 가지에서 이제 6가지. 그럼 전체는 이제 10가지 하면 되겠죠. 10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 2가 이제 전부 다 집어넣는 거죠. 다 집어넣으면 그냥 가지수 구해도 되겠죠. 뭐 이렇게 구하게 되면 20, 30, 45 5가지입니다라고 해서 처리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드디어 표가 완성됐나요? 표 완성됐을 때 좀 너무한데요. 평균도 아니고 분산물을 보네요. 와, 분산할 줄 물어보네요. 일단 뭐 평균부터 열심히 좀 구해야 되겠죠. 열심히 구하는데 50에다가 15,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1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30에 50에서 평균 좀 구하면 되겠고요. 제곱의 평균 또 열심히 구하면 되죠. 50에다가 1, 15 되겠고, 그 다음에 4, 40 처리되겠고, 9, 45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60에 100이니까 이게 좀 2가 되네요. 그럼 이제 요 결과 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그럼 결과는 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해서 구해가는 거죠. 자, 큰 흐름 틀은 역시 표 만드는 부분에 집중해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표 만든 다음에는 뭐 평균, 그 다음에 이제 제곱의 평균 거쳐서 분산 구해가는 거니까 그런 절차들. 이게 표 만들어가는 이 부분에서 경우의 수들을 이제 꼼꼼히 구해가야 되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연습장에다 메모하고 또 메모해가면서 연습 충분히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광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연속 확률별수 x의 확률밀도 함수 fx 역시 또 정규분포 따르는 연속 확률별수 y의 확률밀도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gx 아주 중요한 정보. 와, 이거는 y축 대칭 이렇게 된 거니까 대칭에서 그리게 되면 이제 가운데가 이제 0이 돼야 되는 거죠. 평균, 그러니까 c 값이 0이다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 뭐 값하나를 좀 구했네요. 이거는 또 뭐죠? 평행이동이죠. 평행이동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 그러면 뭐 3K만큼 평행이 됐으니까 평균이 또 3K가 돼야 되는 거니까 평균이 뭐였나요? A였죠. A 값이 이렇게 되겠고 평행이동이 됐으니까 표준 편차, 여기는 뭐 분산 형태로 써 있는데 B하고 D 부분이죠. B하고 D 부분은 좀 더 같아야 되겠다. 이런 정보까지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그러면 7K보다 좀 작을 확률인데요. 7K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좀 물어보는 거겠고, 여긴 또 3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좀 물어보는 거겠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 이게 좀 Z값도 2라고도 나왔네요. 시그마 분의 3, 요게 우리가 표준화 값인데, 요게 이제 뭐 2가 되어라 이런 얘기죠. 이런 형태. 요게 또 그러면 시그마 분의 4K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게 좀 전부 다 같아져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시그마 값이 얼마가요? 2분의 3 이렇게 쳐야 되겠고, 그러면 요 부분들은 이게 분산이니까 제곱해서 4분의 9에서 계산 주면 되겠고, 이것도 얼마가요? 4K가 이제 2 시그마 되는데 2분의 3 되니까 3 되겠고, K 값이 그럼 4분의 3이네요. K 값이 4분의 3 이렇게 쳐야 되게 되면 우리가 A 값이 필요하죠. A 값은 3K니까 3K A 값을 구하게 되면 4분의 9입니다라고 또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습니까? A, B, C, D 전부 다 구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쳐야 되는데 뭐 4분의 9 돼 있겠고 B하고 D가 다 똑같은데요. 4분의 9 곱하기 3 처리해주면 되겠고 C가 0이니까 더 이상 안 써도 되겠죠. 그러면 3, 9, 27 이렇게 돼서 4분의 27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1번이 바른 답이 되겠군요. 주어진 부분들 뭐 아이고 y축 대칭은 어려운 해석은 아닌 거고 또 평행이동이 어려운 해석은 아닌데 어쨌든 뭐 값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수식 형태로 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해석해가는 과정을 좀 살짝 가미한 거니까 연습장에다가 이런 부분들 제가 좀 이게 수식으로 안 하고 이렇게 정규표 모양을 그려가면서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내용 좀 참고해가면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흰 공 4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한 개의 공을 꺼내서 확인하고 넣지는 않고요. 이러한 시행을 좀 계속 반복하는데 흰 공 3개가 나올 때까지 시행 횟수를 몇 번 하느냐 이런 얘기. 그러면 최소 3번 해야 되겠네요. 그럼 7, 6, 5 이렇게 되겠고 흰 공 계속 나오는 거죠. 4, 3, 2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35분의 이거 분모 일단 이제 전체를 다 써보죠. 뭐 다음 것도 35분을 만들면 되겠죠. 35분의 4입니다라고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4개 꺼낼 때 7, 6, 5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4, 3 이렇게 2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이 하나가 나와야죠. 검은 공은 3 이런 형태. 근데 요게 흰 검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나열 가지수가 있으니까 검 요게 나열 가지수 여기 3개에서는 나열될 수가 있죠. 순서가 있으니까 요거 3팩에 2팩이니까 3가지 이렇게 계산해 가면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이고 이렇게 4개 꺼내니까 4도 있네요. 그럴 뻔했습니다. 4 좀 소거하고 3이 6 해주면 되는 거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는가요? 3, 3을 줘네. 3이 6 지우고 3이 남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데 이 9 이렇게 연산 잘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 3, 또 검은 공 2개, 2 이렇게 되면 7, 6, 5, 4, 3 되겠고 요거는 흰 검 4팩에 2팩, 2팩 이렇게 됐으니까 4, 3에 또 2 있으니까 6 곱하기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 6은 뭐 바로 소개일까요? 이런 형태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4, 3 이렇게 좀 소거해주면 되는가요? 그럼 7, 계속 35 고마운데요. 4, 3, 12 이렇게 처리해서 12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12가지 5 되죠? 6도 되나요? 6도 해야 되나요? 근데 그러면 35분이니까 이거 나머지 빼서 처리할까요? 여기 13에 2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거 1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표를 완성해 가면 되겠습니다. 기대값이니까 다행이네요. 기대값을 좀 열심히 구하게 되게 되면 35분에 12 하고 36, 60, 60이네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5분에 여기가 얼마인가요? 40, 4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68 처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한 내용 7, 2, 7이 14에다가 이거 약분되네요. 4, 7, 28 연역되니까 5분의 24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 빼준 거군요. 정답 그럼 뭐 24입니다라고 변수 변화 처리해주면 되겠죠. 표 만들어가는 과정이 역시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연달아서 흰 공 3개 나온 부분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흰 검 이렇게 나올 때는 이 앞에 또 이렇게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 부분 좀 해주고 뒤에 또 고개선 순서 받고 맨 마지막에 또 마지막 흰 공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따로 계산하는 부분들 되죠? 이렇게 계산 부분에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런 절차 부분들만 좀 정확히 잘 이용하면요 또 나온 절차가 뭐 계속 똑같은 패턴이니까 이때는 뭐 흰 검 이런 때 이거 나열 가지수 부분들 마지막에 또 이제 흰 나온 부분들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문제 어떤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수 없이 꼼꼼하게 잘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세 확률 변수 주어져 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도 주어져 있죠. 주어진 부분들. 요거는 뭐 평행이동인데요. 평행이동 관련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완하고 세 번째 거 평균도 주어져 있습니다. 요 부분도 또 중요하네요. 평균 집어넣을 때 결과가 같다는 얘기는 뭐 그래프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네요. 위에 부분들 살짝 좀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정리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이제 그래프를 좀 이렇게 쭉 그려야 되겠는데요. 똑같은 거 뭐 그리고 뭐 또 이렇게 뭐 그리고 이런 것들 좀 세결점 그래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m 이렇게 처리해주고 있고 여기 뭐 m 플러스 8 이렇게 처리되겠고 중간에 이게 평행이동을 좀 한 거죠. 평행이동을 좀 4만큼 이렇게 처리해준 그런 내용이니까 gx라는 것은 이게 좀 m 플러스 4가 되겠는데요. m 플러스 4 이런 형태로 해서 fx 그다음에 gx 그다음에 이제 hx 이런 형태로 해서 생각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평균 사이의 관계를 좀 물어봤는데요. 이 부분들은 뭐 변수변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2m 플러스 3은 그럼 어떻게 되죠? 이 m 플러스 4가 평균이죠. 마이너스 5 이렇게 한 결과가 같습니까? 이렇게 쳤는데 이게 이제 2m 플러스 다시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습니다라고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물어봤네요. 알겠습니다. m 플러스 4보다 클 확률 이렇게 쳐있네요. 와, 그러면 이 그래프 fx 그래프 이런 부분인가요? 이렇게. 요거는 뭐 다시 생각해주면 이렇게 작은 확률 이런 부분이죠. 요걸 이제 이동시켜서 이쪽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되겠고, 왜냐면 x2 부분이 이렇게 있어서 그럼 요 가운데 부분이 여기 m 플러스 2가 되잖아요. 그래서 m 플러스 2부터 m 플러스 4까지 확률 보면 요만큼 확률인데 요 부분들 이항시켜서 여기 갖다 놓게 되면 이렇게 이제 GX 그래프로 봤을 때 절반이 안 되죠. 이건 좀 빈 공간이 이만큼 있는데 0.5mm 값으로 봤으니까 이거 좀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또 A 이런 형태를 좀 썼네요. A 형태 이렇게 문자로 해서 좀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형태의 식이 되네요. 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뭐 표준화 과정을 같이 하면 되겠죠. 나중에 그러면 이게 시그마로 보게 되면 시그마 분의 평균이죠. m 플러스 4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걸 빼면 a 빼기 m 빼기 8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z 값이 이렇게 쳐야 되겠고 z2라고 할까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긴 또 시그마 분의 a 빼기 m 빼기 4 이런 형태가 되겠고 여기는 z2 3라고 좀 하면 될까요? 이렇게 좀 보면 되는데 시그마 분의 평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a 마이너스 m 마이너스 8 처리되겠죠. 그럼 여기 시그마 분의 a에다가 빼기 m 빼기 4 이런 형태. 그렇게 되면 이 z 값 자체가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똑같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표준화시켰을 때 확률이 같습니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도 이것이 맞는 거죠. 그래프가 3개가 되니까 조금은 좀 정신이 없네요. 그래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평행 이동됐습니다. 이쪽은 이제 또 이렇게 뭐죠? m 값이 같은데도 이렇게 함수 값이 또 그 평균 집어넣을 때 함수 값이 같다는 얘기는 역시 또 평행 이동됐습니다. 이런 뜻. 그래서 평균 자체가 m 플러스 4, m 플러스 8 이런 부분들, 이런 특징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가면서 이 부분들을 이제 필요하면 수식 이런 부분들을 좀 살짝 이용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1이 적힌 공 하나, 2가 적힌 공 둘, 3이 적힌 공 셋, 9개, 그럼 1부터 10까지 해보니까 55개의 공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좀 쓱 꺼내겠습니다. 꺼낸 공을 반복한다라고 되네요. 반복하는 것은 이항분포 220번 반복. K 이상인수, 이 확률 좀 모르는데, 그럼 55분의 뭐 K 이상인수 이렇게 해서 이런 확률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데 이게 이제 기대값이 108입니다라는 얘기니까 뭐 기대값은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220에다가 55에다가 요건 아직 현재 보류 이렇게 되는 이제 108 이렇게 좀 풀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근데 요게 좀 4로 약분되는 거니까 또 가서 4를 좀 나누게 해주면 4, 2, 8에다가 나누기 4야 되니까 7, 28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럼 이제 나온 개수 공 개수가 이제 27개가 되는데 보다 좀 큰 거죠. 이상인수 이렇게 됐으니까 19, 8 이렇게 처리면 27개가 되네요. 그럼 이제 8보다 큰 수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정답 4번입니다라고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요 개수를 좀 합한 부분이죠. 10개 이상, 9개, 뭐 9 이상, 8 이상 이런 식으로 해주면 개수를 합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55분의 요 개수 합 이렇게 처리해가는 내용들 되겠죠. 일단 큰 틀에서 이항분포의 평균 구해가는 그 개념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문제풀이를 좀 진행해 간 거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 상황에 맞춰서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이렇게 약간 내용을 좀 정리한 다음에 풀이를 좀 진행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자연수 m에 대해서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평균이 m으로 주어지지 주어지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확률도 함수 fx 돼 있고 이 부분들은 또 gx라는 것은 fx인데 fx는 이제 3에 대해서 대칭해서 그려야 되는 거죠. 6만에서 x에서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자연수 n에 대해서 gn 부분들이 만나는 개수를 줬는데 개수 답도 8돼야 되네요. 일단은 그러면 뭐 fx 그래프 부분부터 이제 정규분포를 따고 이러고 가는 건데 뭐 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지금 3이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3이 좀 이런 데 좀 작은 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gx 그래프는 요런 형태고 이렇게 뭐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모양 형태로. 그러가는데 나중에 뭐 뭔가 이렇게 해서 개수를 구해 가야 되는데 개수가 3번 간다고 8번은 안 나오겠죠. 요건 좀 안 되겠군요. m 값이 3이 돼 버리면은 m 값이 3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대칭해도 똑같은 거니까 이게 gx 그래프 자체도 fx 그래프랑 똑같이 그려지겠죠. 근데 이런 것도 뭐 이렇게 3번 구워서 8번 넣는 게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또 안 되는 내용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프 모양은 fx가 이렇게 그래서 평균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보다 큰 3이 있는 거죠. 3에 대해서 대칭해서 이런 형태로 해서 그려지는 이 부분들이 이제 gx 그래프다라고 좀 상상을 좀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나중에 이렇게 구해 가야 되는데 만나는 부분 해야 되는데 대입하는 숫자가 또 3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을 좀 이렇게 좀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근데 근이 3개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8개를 만들었냐? 5개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쉽지가 않죠. 그럼 여기가 5가 되면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4가 되게 되면 G4는 이렇게 되죠. 이제 2개가 되겠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G5도 이제 여기 5일 때 함수값 형태니까 이렇게 똑같은 거니까 3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G3하고 G5가 같으면서 3개가 나오는 거였고 G4 부분에서 이제 2개가 나오니까 이렇게 합하면 이제 8개가 되겠죠. 주어진 부분들 근데 정규 모양 자체가 아주 복잡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하면 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연습 없이는 또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점검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x축, y축, 그 다음에 5, 둘러싸인 부분들 이렇게 구해가는데, 그러면 이제 평균이 그러면 요 간격이니까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1이 되겠고, 0은 여기 있네요, 0. 0부터 그러면 5까지. 이 둘러싸인 부분 구하라는 얘기가?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평균을 중심으로 따지면 요만큼 간격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 여기는 세 개는 좀 똑같은 거 아닙니까? 평균에서부터 이렇게 1 간격씩 떨어진 거니까 똑같은 형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표준화해 가야 되는데 표준 편차가 2라는 사실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이 되어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겠습니까? 마이너스 1부터 시그마 해줄까 여기가 이제 0 이렇게 쳐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형태의 확률 좀 x값이 아니고 z 표준화 시킬 때 이런 형태가 되겠고 이 부분들은 똑같은 거니까요. 이 부분들은 그러면 표준화 시켰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z값이 0을 쓸 자리를 또 지원 안 썼네요. 0부터 2분의 1이 되겠죠. 이 간격은 1이고 시그마 값이 2니까 이런 거 몇 개? 3개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더하기가 이 부분을 좀 구해달라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1일 때가 0.349 19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0.34에다가 19 0.19인데 여기 3 곱하기 해야 되잖아요. 3, 9, 27 그럼 57, 0.57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은 9일이 되겠네요. 0.9일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해석하는 부분들까지도 감이 돼서 이거 좀 처리해야 되는 게 좀 쉽지만 않네요. 일단은 이 부분들이 뭐 fx를 좀 대칭해서 그려가야 되는데 이 3이라는 숫자 부분들이 fx의 어디 부분인지를 잘 몰라서 평균보다 작을 때, 평균일 때 이거는 평균보다 클 때 이렇게 좀 나눴는데 나중에 풀어야 될 그래프 모양 gx에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여기 좀 3이 이제 평균보다 클 때의 모양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5 부분들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같은 함수값 가져 있는 위치잖아요. 그죠? 3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아주 재미난 특징이 있어서 이게 자연스럽게 평균이 F의 평균, 그럼 G의 평균 이런 부분들 좀 자연스럽게 얻어갈 수 있는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 이런 내용 좀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연습장에 조금은 좀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뜻 파악해가는 그 과정 부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해가면서 확실하게 잘 이해해가면 좋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두 확률별수 xy 분포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평균 분산의 차식으로 주었네요. 제곱의 평균 구해가야 되네요. 주어진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 A 여기 연산 많이 해야 되는 것 같네요. 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1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고 평균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A에다가 B가 5B가 되나요? 5B 그 다음에 4C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2분의 5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 주어진 정보를 좀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1 더하기 3배의 B 더하기 C 이렇게 남나요? 이런 부분이 2분의 5 이렇게 처리해진 거니까 B 더하기 C는 2분의 3의 2분의 1입니다 라고 나오겠습니다. B 더하기 C가 2분의 1이면 잘 살펴보면은 A 더하기 B도 2분의 1이게 되는데요. 2분의 1이라는 형태. 그러면은 B 공통이 있으니까 A하고 C는 또 결과도 같겠네요. 이런 정보들을 좀 어느 정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근데 분산이면 근데 제곱의 평균부터 해야 되잖아요. A에다가 B 부분들은 여기가 4, 9 그러면 13B에다가 16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것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평균이 이제 이렇게 나면 그 다음에 여기도 해야 되네. 이건 평균부터 구해야 되네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A 부분은 4A가 되겠고 B 부분들은 5B가 되겠네요. 5B 되겠고 C 부분들은 C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이런 형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A 더하기 2B 더하기 이런 게 있죠. 그러면 A 더하기 해주면 3A 그 다음에 3B가 남고 그 다음에는 아까 A 더하기 B 더하기 있으니까 이게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가는 내용. 근데 이 부분들이 그러면 A 더하기 B 부분들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2분의 3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서 2분의 5입니다 라고 나온 거니까 2분의 5, 2분의 5, 2분의 5 그렇죠. 평균이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가 연산하는데 조금 시간 좀 절약해 갈 수가 있겠군요. 제곱의 평균을 좀 또 구해 가야 되겠죠. 제곱의 평균은 A 부분들은 숫자 크잖아요. 16A가 되겠고 B가 49, 4 그럼 53B에다가 C 부분들은 그냥 C 이렇게 쳐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주어진 정보가 Y 분산에서 X 분산 이렇게 X 분산 이렇게 좀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산 구할 때 우리가 좀 제곱의 평균 부분들은 안 해도 되는 거죠. Y 제곱 빼기 그다음에 익스펙테이션 X의 제곱 이렇게만 처리하더라도 되는 거죠. 왜냐면 각각 평균이 좀 같아져서 제곱의 평균 빼기는 좀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이걸 좀 이렇게 빼서 계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15A에다가 그러면은 40B인가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5C네요. 이렇게 계산한 결과 이 부분들이 얼마다? 15다라고 결과를 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요거 그러면 15에 A 더하기 2B 더하기 C 이런 부를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30에 10B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15 마이너스 30C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여기가 처리되니까 요게 15 이렇게 처리되니까 여기에서 B는 이꼴 3C 이런 관계가 나오겠죠?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B는 이꼴 3C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C 처리했으니까 B 값 계산되고요. 그 다음에 A 값, C 값도 계산이 되겠죠. 이거는 그러면은 그럼 이제 8분의 1에다가 8분의 3입니다라고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제곱의 평균 이걸 또 읽어야 되네요. 할 일이 좀 많네요. 계산을 또 어디 할까요? A 값이 8분의 1이었고 C 값이 또 같은 거니까 8분의 어쨌든 2 더하기 8분의 1 깔끔한가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여기는 8분의 3을 해주니까 159 이렇게 처리해서 160 그러면 20이 되겠죠. 그러니까 22입니다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무지무지 복잡한 연산 연습장에다 좀 충분히 좀 메모해 가면서 분리 진행해 가면서 꼼꼼하게 처리해서 평균 분산 구해가는 과정 확실하게 연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논수령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어느 디저트 공장에서 만드는 디저트 한 개의 무게는 평균 30, 표준 편차가 6g인 정규물을 따른다고 합니다. 9개씩 담아서 상자를 판매하는데 240.3g 이하 이렇게 처리되어 있죠. 뭐 표본 평균을 구해야 되겠군요. 240.3 9개 열심히 나눠야 되겠죠. 29 18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60 되겠고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69 5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63 이렇게 처리되니까 97, 63 이렇게 되겠죠. 26.7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거 이하면 뭐 불량분으로 판정한다 이런 이야기. 불량분 확률도 열심히 좀 구해야 되겠죠. X파 자체가 26
6.7 이렇게 된 불량일 확률을 좀 구하게 되면요. 표준화해주면 z값 루트 n 3분의 표준 편차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30을 좀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26.7이었나요? 3.3 이렇게 쳐야 되나요?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야 되겠습니다. 2로 또 다시 한번 더 나눠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65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1.65 이렇게 쳐야 되니까 0.05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자를 또 1900개를 조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이항부포를 해야 되겠죠. 1900개 그럼 20분의 1인가요?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평균 일반적으로 몇 개가 나오나요? 190에 95개가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또 95 곱하기 20분의 19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되겠습니까? 20분의 19 이런 형태를 또 계산해 가니까 5로 약분하면은 5 1은 19가 되겠고 4분의 2분의 19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뭐 76개 이해야 될 확률 이렇게 되니까 다시 또 정규분포가 되죠. 정규분포에서 확률 구해서 이항분포를 거쳐서 다시 정규분포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아하, 이제 뜻파악이 됐습니다. 이제 76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좀 물어본 거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z값을 또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2분의 19 처리가 되겠고 그럼 또 이거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러면 또 95에서 76을 좀 빼야 되는 그런 거니까 19군요.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결과는 좀 z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확률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z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확률 2일 때가 0.48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우리가 최종 구해야 될 확률은 0.02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문장 정확하게 잘 읽어서 이게 좀 절차를 좀 거쳐가야 되겠죠. 일단은 확률을 좀 열심히 구해야 됐고 그 확률을 해서 상자 조사를 이제 1900번 하는 거니까 이항분포 시행 횟수가 또 충분히 크니까 정규분포를 따르고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자 개수가 이제 95개 정도 나오는데 76개 이해할 확률 이런 형태. 이항분포를 중간에 딱 넣어서 연결시켜가는 그 과정, 이 과정을 좀 이해하면 또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 뭐 연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력 쌓으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0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광교 고시형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A 주머니에는 1, 2, 3 3개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1, 2, 3, 4 4개 공이 들어있습니다. 주사위를 사용해서 한다는 얘기죠.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3, 6, 3분의 1 확률이면 A 주머니에서 꺼내고 아니면 3분의 2 확률은 B 주머니 간다 이런 얘기죠. 두 개의 공을 꺼내는데요. 차를 기록한 다음에 넣고 또 다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이쿠 세 번 또 반복했는데 평균이 2가 되어라 이런 얘기네요. 일단은 차를 또 열심히 구해야 돼요. 차가 1 되는 경우를 뭐 조사해야 되겠군요. A 주머니에서는 지금 차가 되는 경우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1, 2, 1, 2하고 2,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세 개를 꺼내는 거니까 일단은 확률 3분의 1 부분들 일단은 A 주머니 선택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꺼내는 가지수가 세 가지 중에 지금 두 가지 그러니까 9분의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차가 2 되는 경우는 3분의 1에다가 차가 2 되는 경우는 1, 3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9분의 1입니다라고 차를 좀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B 주머니 가게 되게 되면은 일단 3분의 2 확률 해주고 이때는 또 그러면 또 1, 2, 2, 3, 3, 4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 또 꺼내는 것도 어떨까요? 어이쿠 꺼내는 건 6, 4 콤비네이션이가 6이죠. 6분의 3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네요.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센스 있게 해서 이제 9분의 3으로 만드는 게 더 좋겠죠. 약분을 이렇게 좀 현명하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가 2 되는 경우는 1, 3, 2, 4 이런 형태가 좀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3분의 2 확률에 그럼 이제 6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또 하나 또 약분 센스 있게 해서 9분의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여기는 또 차가 3도 나오잖아요. 차가 3, 이건 뭐 한 가지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가 3분의 2에다가 6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또 이렇게 하나에서 9분의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차가 1인 경우는 9분의 2, 9분의 3, 9분의 5가 되는가요? 9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차가 2가 되는 경우는 9분의 3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차가 3이 되는 경우가 9분의 1입니다라고 해서 큰 틀의 정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x바가 또 2가 된다는 얘기는 세 번씩이니까 x1, x2, x
세 번째 시행 이렇게 합한 결과가 이제 6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3으로 나눠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 구성을 보게 되면 차가 1, 2, 3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2, 2,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종 확률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9분의 5하고 9분의 3하고 9분의 1 나오는데 여기 또 순서가 있으니까요. 3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니까 6 곱하기 이렇게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고요. 여기는 똑같은 거니까 뭐 요럴 때는 센스 있게 3분의 1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2 남고 3, 3에 9 하나 이렇게 지워지게 되면 여기는 81분의 10이 되겠고 여기는 27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81로 가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다 좀 3을 더 곱하면 9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 썼습니다. 이게 왜 3입니까? 이렇게 돼서 3을 곱하니까 13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렇게 열심히 계산했고 막바지에 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어진 부분들은 이렇게 절차 부분들을 좀 잘 신경 써야 되죠. 역시 이렇게 차가 1 되는 경우 A 주머니, 2 되는 경우 조사했고 또 차가 1 되는 경우 B 주머니, 그다음에 차가 3 되는 경우 또 B 주머니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걸 또 합쳐서 이제 차가 1이 될 때 2이 될 때 이렇게 좀 구성해야 되겠고 평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될 때는 또 이렇게 차 구성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시행하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런 시행을 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무엇을 구해. 뭐 이런 절차 자체가 좀 충분히 이해된 다음에 연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절차에 딱 맞춰서 확률을 탁탁탁 계산해 가지고 처리해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무엇을 하는지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연산하고 이제 혼란에 빠져서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니까 제가 좀 설명드린 내용 참고해 가면서 철저하게 학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제법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들이 군데군데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학습해가면서 그런 문제들 또 해결해가면서 실력산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광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